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로봇의 위치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여기 포스에 계산된 것은 유니티가 알려주고 있는 XY 지성분이고, 포스 칼크는 그쵸. 지금 우리가 키네매틱스를 계산한 값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파일에 들어가셔가지고 로봇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네. 자, 이렇게 로봇 함수를 볼 수가 있고, 자, 로봇 함수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키네매틱스가 다 들어가 있는, 여기까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 좀 볼까요? 엑시스 제로는 엑시스 제로를 그냥 움직이는 QH로 움직이는 코드가 있고, 엑시스 1은 네, 그렇죠. 역시 WS키로 엑시스 1을 움직이는 이 세 개의 코드로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지금 프로젝트는 우리가 로봇이라는 코디네이트는 그냥 빈 엠프티 코디네이트고요. 거기에 엑시스 제로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엑시스 제로 밑에 조인트 제로, 암 제로, 엑시스 1 밑에 조인트 1, 암 1, 엑시스 2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거를 씬 모드로 보게 되면은 차례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네, 현재 씬 모드에서 로봇, 그쵸, 엑시스 제로, 조인트 제로, 암1, 엑시스 1, 조인트 1, 암1, 네, 엑시스 2 이렇게 쭉 구성된 거 여기까지를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마지막 상태이고요. 자, 여기서 제 PPT를 보시면은 어디까지 진행했냐면 PPT 19번까지 진행을 한 거고요. 19번에서 보면은 로봇암을 회전을 시키면서 인스펙터 창에서 포스값과 포스칼크값이 일치하는 걸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거를 암을 하나 더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이는 방법은 20쪽입니다. 그래서 하이라키 창에서 조인트 1, 암1, 엑시스 2까지를 복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해 보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조인트 1과 여기서부터 엑시스 2까지 복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복사를 3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C로 묶어주고요. 컨트롤 C로 해주고 엑시스 2에서 엑시스 2를 클릭하고 여기다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 그 밑으로 조인트 1, 암1, 엑시스 2가 복사가 되죠. 얘네들을 전부 엑시스 2 밑으로 계층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계층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딱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름을 다 바꿔주라 그랬어요. 조인트 1은 조인트 2로, 그러면 요거는 이름을 조인트 2로 바꿔주고, 네, 조인트 2 이렇게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암1은 암2로, 요것도 이름을 암2로 바꾸겠습니다. 암2. 그리고 엑시스 2는 엑시스 3로, 네, 이렇게 이름들을 다 바꿔줬어요. 지금 다 복사해서 붙여 넣었지만 전부 위치가 같기 때문에 아직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들을 다 바꿔줘야 이제 새로 생성된 값들이 보이게 되는데, 조인트 2, 암2, 엑시스 3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할 때 바꾼 상태까지만 우리가 일단 해놓은 상태로 해놓고 21쪽으로 가보죠. 자, 21쪽에 가보면은, 네, 이번엔 조인트 2의 포지션을 000으로 바꾸래요. 조인트 2가 가보면은 위치가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걔를 000으로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잠깐 각도는 그냥 0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각도는 그냥 90도, 그 다음에 0.5, 0.3, 스케일은 0.5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네, 이런 상태로 여기 하나 생기고 있죠.
네, 그게 지금 실린더 모양이 90도 꺾어진 상태로 그 위치가 우리 암완 끝에 지금 조인트가 새로 생성된 것처럼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암2의 포지션도 바꾸겠습니다. 암2의 포지션은 1.5로 바꾸라고 했어요. 암2를 클릭하고 역시 마이너스 1.5 돼 있는 거를 1.5로 바꿔주시면 얘가 팔이 쭉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늘어났죠. 그래서 비율을 좀 이렇게 줄여보면은, 네, 이렇게 암이 하나 더 생성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은 다 생성이 되어 있었는데, 위치가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것 뿐이죠. 엑시스 3의 포지션도 300으로 바꾸겠어요. 그 엑시스 3도 현재는 000이 있는 것을 3으로 바꾸겠어요. 바꾸면 네, 엑시스 3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 화면하고 이제 이 화면하고 틀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건 제 거의 지금 줌 화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암이 하나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XC3도 이쪽으로 하나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로봇을 확장시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세이브를 해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프로젝트 3 이렇게 해서 일단 3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상태를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체크하려면 네. 그냥 제 매뉴얼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2쪽을 가보겠습니다. 자, 22쪽을 가보면 엑시스2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스2를 만들려면은 오른마우스를 해가지고 C# 스크립을 하라 그랬으니까 오른마우스를 누르고 크리에이트 C# 스크립 이렇게 누르고 이름을 엑시스2로 또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2차원 프로젝트 할 때 다 해봤던 거예요. 해봤던 거지만 이제 3차원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또 추가하는 거고, 당연히 엑시스2는 두 번째 축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 추가돼야 할 C# 스크립트인 거죠. 얘를 또 더블 클릭해보면 엑시스3가 나올 것이고, 현재는 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엑시스1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넣도록 합시다. 엑시스1에 있는 내용을 이거를 복사해서 스타트부터 해가지고 네, 업데이트까지 이 전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엑시스2로 일단은 복사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키를요, ED 키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키는 E 키, 네, D 키로 해서 엑시스3를 움직이는 키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상태에서 모드 세이브를 하고 모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유니티 창으로 가가지고 지금 엑시스2를 갖다가 인서트를 해야 되겠죠. 어태치를 해야 되겠죠. 뭐 오류가 났습니다. 스피드 R이 does not exist라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엑시스2로 가보면은 네, 여기서 스피드 R이 왜 exist 있죠? 퍼블릭 선언이 빠졌네요. 그 퍼블릭 선언은 그냥 제가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안 해오고 퍼블릭 네, 그 다음에 플롯 스피드 R이 빠졌습니다. 이거를 넣어주시고 네, 빨간 줄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모두 저장 해주시면 엑시스3의 스크립을 지금 추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은 키네매틱스는 2축까지밖에 안 돼 있지만 움직이는 건 3축까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행을 하려면 움직이기 전에 엑시스2에다가 어태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시스2의 스크립을 다시 어태치 시키는 것까지 해주시고 파일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오브젝트에 스크립이 어태치 되어야 이 스크립트대로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건 항상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에는 로봇이라는 스크립트, 엑시스0에는 엑시스0라는 스크립트, 엑시스1에는 엑시스1이라는 스크립트, 엑시스2에는 엑시스2라는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쭉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본다 그러면 네, 지금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제는
엑시스 0부터 엑시스 1, 엑시스 2가 전부 3개, 6개의 키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다 움직이고, WS 움직이고, ED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3축 로봇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것까지 해서 또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엑시스 2까지 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엑시스 2까지 갔죠? 그럼 이제 23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엑시스 2의 코딩은 지금 EDQ로 한 것까지 지금 다 했고, 그 다음에 24쪽 3차 실행에서 EDQ로 회전하는 것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3축 로보암 기구학을 해볼 차례이죠. 그래서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 변수 ARM2와 엑시스3를 추가할 차례입니다. 당연히 이제 로봇 쪽에서 3축 기구학을 하려면은 새로 생성한 암2와 그다음에 엑시스 3에 대한 정보를 갖고 로봇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구학 해석을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따라서 이번에는 로봇 쪽 프로그램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로봇 쪽 프로그램으로 가셔가지고 로봇은 어디죠? 네, 로봇.cs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뭐를 만든다고요? 네, 암2와 엑시스 3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암1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밑에다가 퍼블릭 네, 게임 오브젝트 암2 암2라는 오브젝트와 엑시스 3라는 오브젝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퍼블릭이 그 다음에 로봇 오브젝트를 해서 참조 연결을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모드 저장을 해주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로봇.cs에다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퍼블릭 변수로 추가했기 때문에 그게 인스펙터 창을 가게 되면은 이제 non 오브젝트라는 것이 떠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 번 한 것이지만 로봇 쪽 가보게 되면은 이쪽에 non 오브젝트가 2개가 뜨지 않습니까? 암2와 엑시스 3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에 버튼을 눌러서 얘를 암2로 연결시켜주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엑시스 3는 또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선택하셔서 엑시스 3를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참조 연결까지 여기까지 한 것이 현재 25쪽에서의 과정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도 다 지금까지 했던 거의 반복입니다. 추가해 보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로봇.cs에서 게임 오브젝트들을 추가할 때마다 걔들은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순간, 이쪽에 인스펙터 창에서 전부 그 퍼블릭 변수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게임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오브젝트의 참조들을 실제 오브젝트에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이것이 지금 유니티의 핵심 계층 구조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와 스크립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야만 스크립과 오브젝트가 서로 연결이 돼주고 또 스크립 내부에서 선언해 줬던 그런 퍼블릭 변수들이 전부 또 게임 오브젝트랑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대로 각 게임 오브젝트들의 정보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전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되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로봇 쪽 CS를 가셔가지고 이제 요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3차원 인버스 키네매틱스 결국 3차원 키네매틱스는 뭐죠? 다시 축이 여기 늘어났을 때 이렇게 늘어났을 때에 얘의 기구학적인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기구학을 또 해석해서 이게 어떤 세타 추가 있다고 하면 사실 엔드포인트의 이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는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다 해봤던 거예요. 그죠? 삼각형의 임의의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아탄2와 아탄2를 이용해서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다 중간부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3차원으로
확장하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다시 제 강의 자료로 가셔서 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 네. 제 강의 자료에서 26쪽, 여기서도 좀 강의 자료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만 자꾸 보니까 양쪽으로 놓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강의 자료를 하나 더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참조까지 다 연결시켜 놨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26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봇 쪽에 스크립트 코드를 추가하는 것에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네, 바로 이제 벡터 변수를 추가하는 건데요. 그거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변수 로트 2를 추가해 보는 거니까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줄에 벡터 변수 로트 2를 추가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10번째 줄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트 2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추가를 하죠. 여기다가 퍼블릭 벡터 3 변수죠. 벡터 3라는 것은 3차원 공간상에서 벡터를 핸들링 해주는 클래스인 셈이고, 그 다음에 로트 2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주고, 네,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에서 엑시스 3로 변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엑시스 3로 변경하라는 것은 네, 여기서 지금 엑시스 2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죠. 여기가 바로 로봇 끝단이 되는데 로봇 끝단이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네, 엔드 포인트라고 그러죠.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가 네, 지금 엑시스 3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엑시스 2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일축인데 여기가 엑시스 2가 이제 요 위치예요. 요 위치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더 연결하는 특성이 지금 엑시스 3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끝단을 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엑시스 3로 코스는 엑시스 3니까 여기를 엑시스 3로 변경해 주라고 했어요.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해줬죠. 그 다음에 로트 2의 계산에서도 로컬 오일 앵글을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로트 2를 이제 추가를 한 것입니다. 로트 2는 두 번째 축의 앵글이고 엑시스 2의 트랜스폼 그쵸 오일러 앵글스 해서 그 바로 세 번째 축 여기서는 세 번째 축에 대한 그쵸 회전각이죠. 회전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번호를 012로 했지만 그냥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로트 2를 했고 점이 빠졌죠. 네,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일이 그쵸. 엑시3를 변경했고 로트 2를 오일러 앵글스를 넣었죠. 그 다음에 키네매틱스 3 함수를 호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봐가지고 네 여기를 키네매틱스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바꿔주겠습니다. 3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인자를요. 네 로트 01, 로트 1의 Z 그리고 로트 2의 Z 얘를 로트 2의 Z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매개 변수 또는 아규먼트라고 하죠. 인자 리스트 인자라고 쓰나요? 인수라고 쓰나요? 로트 0와 로트 1만 있었는데 로트 2까지 보내주는 거죠. 세 개를 보내주는 거고 붉은 줄이 거치는 거는 키네매틱스 3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키네매틱스 3를 지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키네매틱스 3는요. 네, 그쵸. 요거를 원래 기존에 있던 키네매틱스를 이용해서 확장해서 만드는 건데 요거를 일단 복사해서 요거는 그냥 원래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컨트롤 C를 해주고 복사를 해서 여기를 키네매틱스 3로 얘를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 리스트가 매개 변수 리스트가 하나 늘어났죠. 여기다 컴마 해줘가지고 더블 네
세타 2의 디그리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지금 형태는 다 갖춘 거예요. 내용은 틀리지만 지금 반환값은 벡터 3, 함수명은 키네매틱스 3, 그 다음에 맥이벤스 리스트는 3개의 각도, 네, 쭈루룩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세타 2의 점 디그리가 아니라 언더바의 디그리, 네,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지금 일단 프로토콜, 이걸 함수 프로토콜이라 그러는데 프로토콜은 맞춰놨어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은 모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일 모드 저장까지 했죠.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 바꿔보라고 했어요. 이제 내용 바꾸는 거는 요거와 사실은 지금 제 매뉴얼하고 비교해 가면서 내용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다 제가 다 작성한 거라서 어디를 고쳤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걸 보시면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교해서 뭐가 추가됐죠? 엑셀3에서는 먼저 세타 2의 디그리 값을 라디안으로 고치는 것이 추가돼야 되겠죠? 여기다가 추가해서 여기를 세타 2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세타 2로만 바꿔주게 되면은 세 번째 각도에 대한 디그리 값을 라디안으로 추가하는 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스카도 추가가 돼야 되겠죠. 스카는 암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니까 벡터 3 추가하고 스카 2로 바꿔주고 스케일에서 나온 변수명이고요. 암2의 트랜스폼 로컬 스케일로 해가지고 암2의 길이도 얻어내는 것과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길이 방향의 변수를 D2로 바꾸는 것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D2로 바꾸고 그 다음에 X 스카 2의 X 방향인가요? 네, 그렇게 바꿔줌으로써 쭉 전부 길이 방향의 변수까지 다 맞췄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포지션 계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막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2차 한평면 때 했던 거예요. 요 부분만, 뒷부분만 달라질 뿐이지, 여기는 어떻게 늘어났죠? 여기를 확장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 거를 복사해서 써도 되지만, D2의, 코사인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타, 뭐죠? 1과 세타 2 더한 거죠. 세타 2의 코사인 세타 더한 거에다가 코사인 세타처럼 뒷부분은 그대로 또 3차원 확장을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D2의 코스 세타 1 플러스 세타 2. 네,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D축으로 갈 때의 위치는 원래는 x1에 우리 2차 평면에서는 d1 코사인 세타 1 d2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이 공식이었어요. y x 시작합시다. y2도 d1의 사인 세타 네, 2의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자, 여기 지금 프로젝션 된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이슈를 한 것입니다. 요거를 다시 확장하는 거니까, 3차원 공간을 확장한 거니까, 여기에 지금 코사인 세타 제로를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 y2는 얘를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복사를 해서 컨트롤 C에서 얘가 Z로 가는 거네요. 미안합니다. 이쪽입니다. 여기로 가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그대로 가면서 사인으로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사인으로 바꿔주고. 사인. 대문자 사인입니다. 대문자 사인. 여기도 대문자 사인.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이것이 지금 삼축 기구학의 최종적인 형태가 된 것이고, 제 매뉴얼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뀐 게 맞죠? D1의 코사인, D2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2의 코사인 맞죠? 그 다음에 Y는 D1의 사인, D2의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의 더하기 D0 맞고요. 그 다음에 Z는 네, 마이너스 D1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D2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의 사인 세타 0. 네, 이렇게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축 로보담의 기구학을 확장을 한 것입니다. 네, 뭐 조금 이해가 조금 이 수식에 대한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모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장. 이렇게 해서 기존의 키네매틱스라는 그 0축, 1축에 해당되는 키네매틱스를 확장해서 0축, 1축, 2축에 해당되는 키네매틱스로 수식을 좀 확장했고 걔를 불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은 3축으로 돌렸을 때 포스 칼크와 유니티로 했을 때 포스와 일치하는 것만 보면 되겠네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장이 되면 실행했을 때 우리가 3축 기구학이 제대로 실행됐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3축 로봇의 역기구화까지 해서 타겟 트래킹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돌려볼까요? 자, 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로봇 쪽을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은, 네, 지금 포스와 포스카크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같은가? 벌써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르게 나오면 오류가 있는 거예요. 네. 포스칼크가 2.99인데 88, 그쵸? 틀리게 나오네요. 네. 요거는 0.5, 2.9 틀리게 나오고 여기도 틀리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틀릴까요? 포스칼크가 저는 지금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와 포스칼크. 자, 어디서 틀렸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단해 보고. 이게 오류를 찾는 것도, 그거니까. 포스칼크는 키네매티스 제로의 1, 알트 2의 Z 맞고요. 그 다음에 제로, 1, 2 맞죠? 스카 1, 2 맞습니다. 그 다음에 D0, D2, 스카 0 맞고요. D1, D2, D2. 어디서 수식이 틀렸을 거예요. 네, D2. 지금 X축부터 틀린 거 보니까 9번 줄에 39번 줄이 틀렸다고요? 코사인스타 원한다는 거를 받고 맞다. 그쵸? 네. 코사인 스타, 이 가로가 빠졌어요? 근데 오류가 왜 안 났죠? 코사인 함수가? 가로가 그러니까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쵸? 좌우로 하나를 쓰고 여기도 제 얘기는 사인 함수가 제대로 계산된 게 신기해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코사인 그러면 가로를 어디서 하나 빼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코사인스타 원을 하나로 묶어요. D1의 코사인 어차피 곱은 자동으로 묶이는 거니까 D2의 코사인 묶였고 이게 맞는데 가로가 어디서 안 맞나? 요 가로 하나 빠져야 되는군요. 네. 그래도 안 맞습니다. 요 가로는 아니야. 플로트의 가로니까 이거는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가로수를 따져보겠습니다. D1에 맞고요. D2에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이건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따져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수식이 좀 길어지다 보면, 이런 거 좀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가로에 따라서 이 연산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연산 오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면,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로봇. 이렇게 하면, 우리, 이 키네매틱스로 돌린 결과물하고, 유니티가 계산한 결과물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여 보고, 네, 잘 되죠? 네, 잘 되죠?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축에 대한 키네매틱스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드로 만든 거하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유니티를 계산한 거하고 이제 일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지금 이제 3축 로봇을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3D 오브젝트로 다 구현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2D 공간에서 했던 것을 3D 공간으로 바꿨고 축을 또 하나 추가해서 자체 베이스를 회전시키는 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모든 공간상에 우리가 로봇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쵸. 갖다 놓을 3차원 공간상에 갖다 놓을 수 엔드포인트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한 것입니다. 정지시키고 네,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진행 사항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여기까지 되면 잘 됩니다 해봐 주십시오. 네. 네, 키네매틱스 돌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